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 선수가 협박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내놓을 걸 요구받은 겁니다. 손 씨 측은 지난 7일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그제 오후 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A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B씨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 소속사 손은 풋볼 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처벌될 수 있도록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7일에 강남경찰서에 손흥민 선수로부터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손흥민 선수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금품을 갈취당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작년 6월에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SNS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약 3억 원 정도의 금품을 갈취를 했고 지난 3월에 40대 남성이 또다시 이 사실을 근거로 협박을 하면서 7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천만 원 정도 요구하는데 견디다 못한 손흥민 선수 측에서 결국에는 고소를 하게 돼서 법적인 어떤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이들 일당의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소장이 접수된 게 지난 7일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수사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피해자 조사를 하고 나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정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주일 만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고 이게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당이 체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도 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의심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도주를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를 했다라든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증거로 포착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주거가 부정하거나 신분이 부정한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갈 혐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교부받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부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돈을 교부를 했을 때 공갈 범죄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명 이상이 가담한 공갈은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이 공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폭처법에 근거한 공동공갈죄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공동해서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사전에 모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가담한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최소한 범행을 같이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 합의 아래에 서로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경찰이 지금 추가적인 어떤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명이서 위력을 보이면서 몰려가서 공갈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형법상 특수공갈 혐의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벌금형이 없고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한 명은 공갈 혐의를 적용했고 다른 한 명은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금품 갈취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걸로 보입니다. 네. 알려지기로는 20대 여성은 수차례 금품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3억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갈 행위가 결국에는 성공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범죄는 기수로서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40대 남성은 뒤늦게 알고 이 사실로 한 번 더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결국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실행행위의 착수는 있었지만 돈을 교부받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범죄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인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체포영장이 이례적으로 빨리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강하게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큰 다른 변화가 없거나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사전에 모의를 한 것인지 뒤늦게 가담한 것인지 특히 지금 보냈다는 초음파 사진이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양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혐의 적용과 양형에 필요한 실체관계 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절대 선처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선처 없이 처벌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형사 절차 단계에서 합의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의 제출 없이 엄벌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손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영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으로도 뛰고 있고 특히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까지도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축구에 헌신하기 위해서 현역 은퇴까지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다 좋았지만 MVP에도 선정이 되고 다 했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17년 만에 유로파리그 첫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에게도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상에서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영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명인들이 종종 공갈 협박의 표적이 되곤 하죠.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손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공갈 협박범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악용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광고라든가 구단과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고소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권리일지라도 만약에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사회적 유명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점은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고요.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액수라든가 사회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헤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퍼즐을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고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공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하면서 손흥민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프로 입단 이후 첫 우승 도전을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손흥민에겐 대형 악재가 터진 겁니다.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일주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이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